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등장한 현빈의 피아노 씬. 저작권 문제로 씬의 모든 장면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배경이 참 아름답고 연출도 잘 된 씬입니다. 이 장면을 찍은 곳, 바로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호수 브리엔즈호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젤발트의 부두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고작 438명에 불과한 곳인데요. 물론 이곳도 이전부터 많은 수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관광객의 성향이 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관광객 국적도 주로 유럽인들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드라마 방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시아 관광객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일본 교도통신이 운영하는 영문 사이트인 교도플러스의 지난 5월 특집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스위스 히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 현장에 아시아 팬들이 몰려들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죠.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컨텐츠들이 선전하면서 관광업을 둘러싼 외부적 요건도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부 발표를 보면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얼마의 관광객이 들어왔다, 몇 프로 회복되었다 등의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오늘 기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국 인기 드라마의 배경이 된 스위스 중부 인터라켄 인근의 작은 마을 아젤발트. 이곳에 아시아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당국도 당황하고 있다. 지난 4월 말에 흐린 토요일 아침, 인터라켄 사랑 리조트에서 아젤발트로 향하는 버스 안. 이곳에는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두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아시아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이 유명한 부두에 결제 게이트를 설치했다. 아젤발트 도착 후 모두들 드라마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촬영된 부두로 향한다. 버스 운전기사 중 한 명인 라파엘 슈트라이히가 말한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런데 부활절엔 끔찍했죠. 늦은 오후에 아젤발트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대부분 만석입니다. 중간에 타려는 지역 주민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 이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일일 운행 횟수를 16회에서 20회 이상으로 늘렸으며 부활절 연휴에는 하루 최대 30회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 회사는 호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일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는 이 마을에서 민감한 주제다. 아젤발트 당국은 이 시리즈의 세계적인 인기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호텔, 레스토랑, 지역 상점의 직원들도 북적이는 인파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다만 지역 당국은 지난 3월에 버스 주차 제한을 도입했고 5월에는 선착장과 공중 화장실을 유료로 이용하도록 게이트를 설치했다.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 관광객은 5 스위스 프랑, 약 5.5달러를 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아젤발트 마을은 웹사이트에 관광객들을 향해 정숙함을 유지하고 공공장소에만 머물러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를 존중해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파 마사오이 씨는 부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린 후 호수의 경치가 정말 놀랍다고 말한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팬인 그녀는 어머니, 두 형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여행 중이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드라마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 일부는 브렌츠 호수와 융프라우 요후의 빙하 지역을 포함한 아젤발트에서 촬영되었다. 리정혁 대위가 부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다. 부두를 찾는 관광객은 태국, 인도, 한국 및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필리핀에서 온 캣 하비에르 씨는 인파에서 몇 걸음 떨어져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부두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한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정말 멋지네요. 선착장에 내려다 보이는 집 앞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한국에서 온 영화 제작진이 장면을 촬영할 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그 촬영이 마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약 4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젤발트에는 전통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휴가객들이 주로 자연과 평온함을 즐기러 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광객들이 더 평화로운 휴가지들을 찾아 이곳을 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50대 남성은 선착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돈을 버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부두를 없애버리는 게 최선일 겁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물건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당일치기 여행객들로 인해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현지 식당의 한 웨이터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마을의 평온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사랑의 불시착 팬들이 인터라켄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마르셀 이모프 씨는 인터라켄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3년 전 아젤발트로 이주했다. 그는 당국이 갑작스런 상황에 압도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역 인프라를 강화해 브리엔츠 호수 기슭의 그림 같은 마을을 찾는 손님을 더 잘 맞이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로잔 대학의 선임연구원 발레리안 게프로이. 그는 스위스는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 다른 유럽 도시와 달리 일반적으로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게프로이는 스위스에서 관광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도시는 루체른뿐이라 전했다. 루체른은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온 당일치기 여행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구시가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관광 상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하지만 게프로이는 아젤발트에 불고 있는 당일 여행객 붐은 단기간에 그칠 수 있으며 몇 년 후엔 그 활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젤발트가 향후 스위스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젤발트 부두에 길게 들어선 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생합니다. 통행지장, 물가 상승,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쓰레기 문제 등이죠.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버투어리즘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에서는 관광세, 통행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유명 관광 코스인 산마르코 광장 계단에 걸터 앉거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관광객에게 벌금도 물립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도 제주와 서울 일부에서는 이러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주의 물가 상승 문제 등은 오버투어리즘이 더 이상 딴나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한류의 시대,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의 관광객 수 제한, 관광세의 도입 등의 조치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극약 처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럽의 사례들을 잘 참조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